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자유 지수가 추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정치면 정치, 뭐 전 분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퇴진하거나 역행하거나 뭐 그런 상황인데 의당 기자들이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직업윤리 차원에서라도 본인들이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뭐 연수 보내준다고 하니까 해외 연수 보내준다고 하니까 뭐 환호성제로 물론 이제 그 현장에 계셨던 200명의 기자 가운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기자들도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론을 왜 하는 건가 이걸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일단 무섭거든요. 지금 뭐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뭐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잘못하면 뭐 좀 정권을 비판하거나 뭐 그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가 찍히고 방송통신위원장 또 김홍일 위원장 윤석열 검사가 모시던 대검 중수부장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근데 검사 출신들이 각 기관 주요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 겁이 날 겁니다. 당연히 겁이 나겠죠. 겁이 나고 회사 차원에서도 얘가 이 기사 잘못 썼다가 우리 회사에 불이익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왕 통치 집권을 하셨는데 이왕 하셨는데 지금 이왕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기자들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그 페이크 영상도 아니죠. 뭐 짜깁기한 영상을 단순하게 공유했다고 해서 일반 국민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인터뷰도 하고 계신데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하질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그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잘 모른다고 그러죠. 맞아요. 대통령은 뉴스를 안 봅니까? 매일 아침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대서특필이 됐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걸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굉장히 문제고 그리고 또 거기서 그 영수회담 때 한 말 중에 내가 언론을 장악할 줄 방법을 알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이제 대통령의 언론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줄 방법 그럼 본인이 검사 때 언론을 좀 쥐어봤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기사들 검찰에 유리한 정보들을 흘려주고 언론을 통제하고 기사를 조종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공작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본인이 얘기한 그거야말로 이제 사법 공작인 건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인지 그거를 그러니까 말이란 것은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고가 말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언론을 쥐는 방법을 내가 안다는 것 자체는 언론은 쥐어질 수 있는 것, 장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줄 방법을 알고 있지만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럴 생각도 뜻도 없다 이런 건데 지금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뭐 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지금. 그럼 진짜 언론을 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진짜 정말 이게 상상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그런 얘기도 금요일 날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자들이 본인을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그러면 불편하지 않은데 도어 스태핑은 왜 중단했으며, 그죠? 기자회견은 왜 2년 만에 했으며, 그러니까 기자들은 좋은데 국민들과 만나는 게 껄끄러워서 그런 건가요? 도대체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안타깝죠.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단면이고 뭐 더 말을 해봐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건데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데요. 3세 이후에는 뭐 거의 바뀌질 않아요. 그 사람은 그 기질, 태어난 기질, 성격대로 가는 건데 사람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엄청난 참사를 겪어서 거의 황천길에 갔다가
죽을 경험을 했던 네. 엄청난 그 트라우마를 겪고 예. 그럴 때 사람이 변하지 예. 일반적으로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네. 뭐 진작에 예. 어렵겠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죠. 뭐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총선 결과 이후 뭐 야당과 협치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김치찌개, 계란말이, 뭐 이런 뒤풀이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 머릿속에 안에 있는 사고와 성격 변하지 않습니다.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뭔가 변하지 않을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충격받아서 변할 거야.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이나 했기 때문에 충격받아서 변할 거야.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 분위기로 3년 가는 거다. 혹여 이 분위기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러니까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 혹은 상수로 하고 앞으로 전국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네. 언론인들 해외 연수 숫자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기자들에게 대한 출국 금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해외 연수 보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출국 금지 좀 풀어주세요. 저도 나름대로 그 가족과 또 여행도 가고 싶고 네. 항공사 마일리지도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출국 금지 몇 년에서 마일리지 소멸되면 국가가 배상해 줍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가서 도망 도피를 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행정소송을 냈었습니다. 네.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근데 이제 판사가 네.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소명할 자료를 검찰에 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검찰이 낸 그 의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상진은 예. 지난 10년간 예. 13번을 해외를 나갔다 왔는데 예. 이번에 나가면 안 돌아올 확률이 높다. 세상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의견서를 냈는데 예. 판사가 거기에 손을 들어줬어요.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지금 그러면 봉지욱 기자님도 그렇고 한상진 기자님도 그렇고 지금 출국 금지가 된 게 언제죠? 작년에 됐나요? 저 작년 10월 4일부터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신학님 사건 네. 이후에 된 거잖아요. 아니 이제 여름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여름 휴가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신분이 무엇보다 확실하잖아요. 뉴스타파 기자고 어디 도망가서 살 일도 없고 뭐 그런 범죄를 저지를 분도 아닌데 세상에 기자들을 출국 금지 정치인도 아닌데 아니 뭐 기자도 잘못하면 예. 중범죄를 저지르면 뭐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이걸 중범죄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건데 중범죄래요? 예, 중대범죄자고 저희 사형에 처해야 될 국가 반역죄인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라서 아마 출국금지를 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할 때 출국금지 왜 풀어줬습니까? 그러니까요.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확률이 1%가 안 되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6개월 동안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한 게 잘못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에 대한 것도 작년 9월부터 했지만 저희가 소환 조사는 3월 28일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 넘었던 것이죠. 모든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너무 다릅니다. 자기 편과 자기 편이 아닌 것을 가르고. 그렇고 뭐 이제 저희에 대한 출국 금지 제가 잘못했으면 그렇게 출국 금지 받는 게 맞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게 있고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본인이 예. 처벌을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에 따라서 검찰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이 기자들 처벌하지 말아달라 하면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나요. 근데 그걸 잘 모른다고 해버리잖아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피해자인 사건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지 저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거짓말에 능하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 대통령이 매일 아침 새벽 이분 유튜브도 그 부부가 대통령 부부가 유튜브 열심히 보신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오늘 자기가 이제 또 유튜브 장현석 취재 편집을 합니다. 이거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안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보는 뭐 보수 유튜버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뻔뻔하게 뻔히 밖에 내 워딩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밖에서 기사화될 것을 알면서 그 사건을 난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해버리면 잘못된 거죠. 그럼 참모를 오히려 질책해야 될 일인데 제가 볼 땐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기자들 특종 보도하는 기자들의 보도 내용을 가지고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 기자를 출국 금지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 이런 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세상에 선진 민주국가에서 되게 기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보도했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세월 동안 출국 금지를 해놓고 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취재하겠어요? 이게 지금 당장 사실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도 예. 이 사건의 진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또 뭐 일본에 중국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죠. 출국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 때문에 취재도 못 가는 네, 상황이 그럼요. 돼버린 네. 거네요. 야, 이거는 업무방해 아니에요? 네? 기자의 활동을 방해. 뉴스타파는 싫겠죠. 왜냐하면 저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최초의 시발점이 뉴스타파의 보도로 시작된 겁니다. 네. 그 경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사 보고서를 시민보 기자가 입수해서 네. 보도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특검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대장동 그 수사 검찰 수사 기록 일체를 입수하고 정황 녹취록을 1325쪽을 제가 전면 공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장동 특검이 또 이제 국회 패스트트랙에서 의결이 됐고, 그러니까 쌍특검 모두가 뉴스타파와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이제 우연찮게 제가 뭐 일부러 이 대북 송금 사건 한 게 전 이거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는데 네. 국정원 문건을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어떤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의 상대방이 이 사건의 주요 당사자 중 한 명이에요. 그 사건 그 인물을 추적하다가 우연찮게 이 국정원 문건을 입수하게 된 거죠. 예. 삶이 뭐 제가 뭘 이렇게 해야지라고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국정원 문건을 이제 확보를 했고 보도를 했는데, 당연히 저희가 그 문건을 그냥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 맥락들을 보면서 했는데,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국정원 문건은 45건, 총 45건에 한 140여 쪽이에요. 네. 140여 쪽밖에 안 되지만 여기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뭐 진술들이 이미 검찰의 수사 기록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판단할 때 이 국정원 문건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건 아마 제일 뭐랄까 제일 앞서겠죠. 네, 그렇겠죠. 우리 국정원이 그 대북 정보를 내서 허위 사실을 담았다거나 하면 부실하다거나 하면 굉장히 큰 안보에 위협이 될 텐데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사건 속으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2급 문건, 2급 비밀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국정원장의 결재가 필요한 거고, 기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고급 취재원이 이제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입수한 순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죠.